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네,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시고요. 어떻게 전화 주신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아, 저 딸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따님이요? 네. 키, 몸무게, 나이는요? 아, 키는 150이고요. 예. 나이는 15살. 예. 네.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아, 44kg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불편한 점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손발에 땀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네. 조금, 그때는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중학교 올라가고부터는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문의 전화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밤에, 잘 때도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아, 잘 때도? 예, 예. 어릴 때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성장 클리닉 한방에서 했는데, 큰 효과는 사실 못 본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는데, 측만증. 네네. 척추 측만증. 예. 네. 한의원에 가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 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따님이요. 네. 원래 좀 약합니까? 어릴 때부터 보시면은요. 약한 건 아닌데, 네. 표준보다는 좀 많이 미달되었죠. 체중이. 키나 몸무게가, 예. 태어날 때도 그럼 체중이 좀 적었나요? 네, 2.6kg 예. 되었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왜 여쭤보냐면요. 네. 이렇게 따님 같은 증상을 호소하신 경우에, 이렇게 여학생들이 손발에 땀이 나거나, 네. 밤에 잘 때 식은땀을 머리에 흘리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남학생들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손발에 땀이 나고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는 한방에서 선천지기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네. 조금 약하게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네.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천적인 것은 한방에서 콩팥, 뼈대를 얘기합니다. 네. 뼈대는 무엇이냐? 척추를 얘기해요. 네. 척추가 약한 거예요. 아, 몸의 중심 기둥이 이제 약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척추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네. 휘는 측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척추가 휘면 어떻게 되냐? 학생들이 좀 쌩쌩하고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약해 보이고 체력이 약하고 지치는 거예요, 쉽게. 머리가 좋아도 체력이 딸려서 네. 공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지 체력이 겨우 회복되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척추가 휜 게 일단 문제가 되고요. 척추가 휘다 보니까 네. 따님 치열은 어떻습니까, 어머님? 치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치아는 이 네. 치열이 좋은가요? 반듯하고요? 예. 그러면은 네네. 이제 크게 치아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불균형은 없는데 네. 척추가 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검사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방 진료를 받을 때 네. 이제 맥을 보고 네. 이제 체질을 보고 이제 약을 처방해서 침을 맞고 네. 이렇게 하는 관점의 치료를 이제 대부분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네. 몸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척추 측만증이 학교 신체 검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이게 옷을 벗고 봤을 때 엎드렸을 때 아마 등뼈가 휜 게 보일 겁니다. 네. 휘다 보니까 뇌가 척추 위에 똑바로 있지 못하고 우리 어머님 성장 호르몬이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분적인만요. 예.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은 네. 우리 뇌 속에 있는 뇌 하수체에서 나와요. 네. 키를 크게 하는 거는 뇌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크려면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뇌 속에 있기 때문에 뇌의 구조가 반듯해야 됩니다. 근데 척추가 휘어 있다 보면요. 네. 뇌가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치료 저런 치료나 약을 먹어도 잘 발휘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척추가 반듯해져야 되고 네.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뇌의 기능을 잡아줘야지 키가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약 복용을 선천지기를 좋아지게 하는 한약, 네. 척추와 뼈대를 좋아지게 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요. 네. 뇌의 기능을 잡아주는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라든지 네. 척추 측만증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해주면은 네. 키가 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 네. 끝나고 생리 시작하고 2년 이후부터는 키가 안 큰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키가 더 클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여부는요. 네. 이제 손목이나 발목이나 무릎 같은데 성장판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는 네. 치료하기 전에 성장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열려 있는지 예. 확인을 하고 나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장판이 닫혀 있는데 어머님한테 키가 더 클 수 있습니다. 10cm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네네. 성장판이 만약에 열려 있다면은 몇 cm 더 크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따님이 엑스레이 찍었는데 성장판이 닫혀 있다면은 이제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해보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네. 성장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은 생리가 시작되면은 급격한 성장 기간이 끝나요. 네. 근데 간혹은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네. 따님은 엑스레이를 일단 한번 찍어 보고요. 네.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은요. 네. 척추를 좋아지게 한 치료를 하면서 한약 복용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좋아지겠고, 더욱 좋은 것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수체,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하수체를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해주면은 더욱 호르몬 분비가 잘 되면서 키가 잘 큽니다. 실제로요, 네. 저희 턱관절 균형학회 학회 임상 사례 보고를 보면은요, 네. 학생들이 키가 크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틱이나 뚜렛 장애로 치료를 하러 오는데 네. 턱을 이용한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몸의 질병이 좋아지면서 키가 동시에 큽니다. 그 이유는 네. 뇌하수체가 조절되기 때문에 병이 나오면서 원하지도 않았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조절하는 게 키를 크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근데 뇌가 바로 잡아지려면 뇌를 받치고 있는 목뼈와 척추가 반듯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님은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네. 요가 같은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척추와 뇌와 턱관절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따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